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탄 남성.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이 사진은 지난해 11월 중국 선양시에 미세먼지가 뒤덮이자 한 시민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작년 12월에만 해도 13번이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이 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기청정기, 과연 그 성능을 믿을 수 있는 걸까요? (30대) 주부 조희선 씨는 요즘 들어 마른 기침이 늘고 비염 증상도 심해졌습니다. 어린 아들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는 조 씨. 아침마다 미세먼지 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봅니다. 제가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이게 직접 수치를 잰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깨끗한 집안 공기를 위해서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바깥 공기 때문에 꺼려집니다. 저기 보면은 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저 산이 되게 잘 보이는 날은 정말 파릇파릇하게 잘 보이고 흐린 날은 여는데 좀 자제를 하죠. 하루에 한 2-3번 정도만 환기시키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조 씨는 공기청정기에 의존합니다. 공기 안 좋은 날에는 계속 돌려요. 계속 한 2단계나 3단계로 돌리고 정말로 집안에 0.01 마이크로미터까지 먼지를 흡입을 해주는지, 그리고 이 면적을 다 이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공기청정기 제품들. 작은 먼지는 물론이고 바이러스와 중금속, 유해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해결한다는 공기청정기 성능,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미세먼지를 가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중금속 미세 입자까지 굉장히 비열해요. 다 걸러버려요. 제작진은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3, 4인 가족이 생활하는 109제곱미터 아파트의 거실과 주방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개 연구팀이 함께 참여해 집안 내 먼지와 유해가스 변화를 관찰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큰 국내 가전업체 제품을 비롯해 외국 제품까지 4개 제품을 주요 실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먼지뿐 아니라 유해가스를 탈취 필터로 해결한다는 제품들. 적용 면적은 비슷했지만 가격은 차이가 컸습니다. 먼저 폐쇄된 공간에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뒤 창문을 열고 외부 공기가 들어왔을 때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미세먼지 농도는 올라갔고 20분 후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 집이 우리가 이게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동차들이 많이 달리면서 이제 그 미세먼지들을 이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먼지들이 이제 집 주위에 있는데 저희가 창문을 열게 되면 그런 주위에 있는 먼지들이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이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근 시간 집 안으로 들어온 미세먼지를 공기청정기들이 제거할 수 있을까? 먼저 창문을 닫고 저절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측정을 해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어서 4개 제품을 같은 위치에 차례로 놓고 20분 동안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먼지의 크기별로 변화를 반복해 측정했습니다. 제품 모두 공기 속 작은 먼지의 농도가 실험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90% 이상을 제거한다는 필터 효율에는 못 미치지만 자연 감소와 구별되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0.01 마이크로라든가 굉장히 그런 작은 먼지들이 훨씬 더 불규칙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쉽게 어떤 그 섬유에 달라붙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는 이제 작은 먼지도 잘 잡고 큰 먼지도 잘 잡고
있고 이 실험에서도 한 20분만 작동을 해도 초기 먼지의 한 65%, 한 70% 정도 이렇게 저감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진부에서 필터나 정전기를 이용해 먼지를 걸러냅니다. 특히 필터는 촘촘한 그물 형태의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먼지는 체에 걸러지듯 걸리고 작은 먼지는 활발하게 운동하다가 필터 섬유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실험 중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한 제품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 냄새가 그 어떤 물질 때문에 이런 냄새가 나는 거고 또 이온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고전압을 쓰는 과정 중에서 이제 오존이라는 우리 그 인체에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같이 수반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 우리가 소독기라든가 이런 기능들은 좋기 때문에 이제 이거 오존을 이제 뭐 소독제라든가 살균제로 쓰기는 한데 이런 일반 생활 공간에서 이게 발생시켜 버리면 그걸 이제 사람이 마시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죠. 공기청정기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오존이 다량 발생한다는 것. 해당 제품 업체는 어떻게 설명할까? 업체 직원은 사무실에 설치된 흡연 부스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담배가 안 펴도 담배 꽁초 나는 담배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여기 먼지가 업체 직원은 사무실에 흡연 부스를 둘 정도로 회사의 탈취 기술이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오존 방출을 인정했습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도 하는데 나오는데 옵션 기능이에요. 저도 오존 냄새 예민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이 사무실 와서 누가 담배를 폈다. 담배 냄새보다는 빨리 제거를 해서 없애는 게 낫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오존이에요. 오존이 공기 중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일까? 환경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존이 탈취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건강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로운 냄새를 잡으려다가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존이 건강 기준치 이내의 저농도 조건에서는 오존 자체만으로 실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었고요. 네. 이제 오존이 유해물질을 분해하거나 어떤 탈취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네. 기준치보다 아주 높은 고농도의 오존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NO2 그렇다면 오존에 노출될 경우 우리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될까? 탈취나 살균의 효과가 반대로 얘기하면 독성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눈이라든가 이 호흡기와 같은 점막 부분들과 같은 데입니다. 호흡기 계통에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 피해도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존은 낮은 농도에서 짧은 시간에 노출돼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오존으로 냄새를 없앤다는 제품에서 실제로 오존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일까? 제작진은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제품의 오존 발생량을 측정해봤습니다. 시험은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 표준에 따라 실시했고 제품의 3가지 모드를 모두 작동시켜 각각 오존 방출량을 관찰했습니다. 살균과 탈취가 가능하다는 두 모드에서 오존 발생 농도가 3ppm을 넘어 측정기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실험 방법과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 것일까? 공기청정기 협회 기준과 우리 안전 기준은 유사한 기준입니다. 챔버의 크기만 좀 차이가 나지 기준치라든지 시험 방법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시험 방법과 기준, 결과는 인정할 수 있고 저희가 0.05 ppm 훨씬 넘어선 3 ppm이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기준에 많이 초과된 제품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오존 방출 위험성을 가늠하기에 타당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작진은 시험 결과를 업체 측에 알렸습니다. 이 청정기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오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오존을 꽂고 쓰는 거야. 기계에서 오존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긴 왜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온다니까.
퓨리파이 모드가 있잖아요. 퓨리파이 모드는 별도로 옵션으로 필요한 사람이 쓰라는 얘기죠. 오존으로 탈취 살균을 하는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면적에 따라 오존 발생량을 단계별로 조절하고 모드에 따라 자리를 피할 것 등을 설명서에 써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거 사는 사람은 최소한도 몇 개월은 공부해. 아니 박사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들을 줘도 다 알아서 해요. 듣고 저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할게요. 기본이 잘못됐어요. 네, 여태까지 오존으로 해서 죽은 사람은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업체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제품이 설치된 학교와 병원들을 찾았습니다. 한 초등학교에는 거의 전 교실에 해당 제품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제작진은 사진 속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개학을 하기 전이었지만 몇몇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에서 문제의 제품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엔 정부 재산으로서 관리된다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가끔 써요. 네, 그게 얘기 되는 건가요? 인테리어로 이런 거 있으면 좋죠. 작동만 잘 되면. 사실 애들 그전에도 공기도 안 쓸 때. 오존이 방출된다는 사실과 사용법을 알고 있을까? 공기청정기는 뭐 언제 어떻게 쓰라고 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나요? 세상 모르겠는데. 그냥 선생님한테는 특별히 뭐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네. 언제 쓰라고 뭐 그건 어떻게 써요? 선생님한테 전화 안 하시나요? 네.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서울의 한 경로당. 이곳에 제품이 설치돼 있지만 언제부터 누가 이 제품을 설치했고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울의 한 음악대학, 연습실, 강의실 등 건물 곳곳에서 문제의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악기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제품은 24시간 계속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 제품에서 나오는 오존에 대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업체는 제품에서 오존이 방출된다는 제작진의 시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정식으로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전 옆에 가서 금방으로 해가지고 와요. 승부를 하니까. 오존 목표를 꼭 가야 되는지는 가야지. 우리 걸 취재하려면 그걸 가야지. 저희 제품 가지고 만나는 제품 만드시는 거잖아요. 며칠 뒤 업체는 서면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검증할 표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공기살균기이기 때문에 공기청정협회가 아닌 오존자외선협회의 단체 표준대로 시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단체 표준에 따르면 오존 측정 장소의 최적을 확대해 농도를 낮출 수 있어 제조사에 유리합니다. 우선 자신의 제품이 공기청정기가 아니라는 주장. 하지만 업체 스스로 홈페이지와 제품 라벨을 통해 분명히 공기청정기로 분류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의 요구대로 시험을 다시 한다면 오존 발생량에는 문제가 없을까? 제작진은 업체가 요구한 기관에서 2차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오존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오존의 축적을 무시하고 방출량만 실시간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측정 장소의 체적 및 환기와 관련해 논란이 없도록 330제곱미터가 넘는 공간에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오픈된 공간에서 시험을 했을 때 기준치인 0.05 ppm보다 더 많은 양이 방출이 되면은 그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그 오존을 검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서도 오존이 기준치 이상 방출된다면 제대로 된 시험 조건에서는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적별 모두에 따라 오존 방출량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가장 좁은 면적에서 쓰는 최저 단계에서부터 2분이 채 안 돼 오존 발생 허용 기준을 넘습니다. 더 넓은 면적에서 쓰도록 고안된 단계로 기계를 조작하자 기준치를 몇 배씩 초과합니다. 외출 모드에서는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오존이 실시간으로 방출됐습니다.
해당 업체에 재시험 결과를 알렸습니다. 초출구에서 5cm 떼어가지고 검사하게 되는 건 맞는 거죠? 그거는 세계 규격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예. 그러나 이걸 사용하는데 뭐 센치 앞에서 24시간 쿨 받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재시험 후에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스스로 요구했던 단체 표준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양의 오존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는 가정에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단으로 오존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확 느껴지잖아요. 오존을 이용해서 그 탈취나 유해가스 제거를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0.05라는 것을 설정해 놓은 거는 전기식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오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하기 위한 겁니다. 몸에 해로운 오존이 나오는 제품이 어떻게 유통이 가능한 것일까? 전기 제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당국자에게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DC 제품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필터가 없는 음이온 발생기 그런 제품들은 그 전기적인 위해도만 보고 오존에 대한 위해도를 아직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필터식 공기청정기와 달리 필터가 없는 제품 가운데 직류 제품은 오존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오존 관리의 빈틈은 10년 전에도 지적됐습니다. 직류용에 대해서 현대법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대상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어댑터만 안전 인증을 받으면 그 본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관계 당국이 제품을 분류하는 형식에 신경 쓰는 동안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10년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만 일단 그 대상으로 하고 단기적으로 직류 제품은 이제 올해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터졌으니까 당장에 이제 이걸 DC 제품은 추가를 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행정적인 것이 좀 미숙한 건 사실입니다. 해당 업체는 오존을 사용하는 제품을 공기청정기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오존 방출을 지적당하면 필터가 없기 때문에 필터식 공기청정기에 따르는 정부 규제를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논란을 계속하는 이유가 이 정부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세 그 사업자들의 궤변에 끌려다니는 거죠. 먼지 제거, 유해가스 제거라는 그 기능을 합친 것을 공기청정 기능이라고 하고 공기청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산품은 이런 기준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부속품인 전원장치만 안전 인증을 받으면 제품 본체는 오존이 나와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가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유해가스나 냄새 제거 기능도 있다고 광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탈취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두 아이의 엄마 소임숙 씨도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기관지가 약해 수차례 입원을 하며 치료하다가 최근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잠잘 때 소리가 많이 안 좋고요. 가슴이 이제 평소에 그냥 숨 쉬는 거 말고 아이 아픈 사람 앓듯이 이게 가슴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숨 쉴 때마다. 소 씨는 호흡기가 민감한 딸 때문에 공기청정기의 부가 기능에 관심이 큽니다. 겨울 지나면 또 황사 오잖아요. 그래서 황사 때 그런 것들 유해 물질 같은 것도 잘 걸러주는지 그런 게 가장 궁금하죠? 공기청정기 업체들은 유해물질 제거 능력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으로 우리가 하시면은 그 사람들은 생소한 그런 바람 기술 같은 데서 가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거기 다 걸러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포르말데이드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걸러준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탈취율이 몇 프로다라고 이제 정확한 기준치는 없기 때문에
홍보하는 만큼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제작진은 공기를 오염시킨 뒤 공기청정기의 정화 능력을 측정해봤습니다. 조리 시 생기는 실내 오염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가정주부의 폐질환 원인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와 같은 생선을 구울 때면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조리 시작 8분 후 실내 공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존재하는 터널 안에도 한 높게 잡아도 500, 600 정도 나오는데 이제 이 정도로 1700이 넘는 거는 처음 봅니다. 고등어를 구웠을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차가 다니는 터널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실험 결과 담배를 피울 때 실내 미세먼지는 3배 정도 증가했고 고등어를 구웠을 때는 흡연 시보다 먼지가 10배 이상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소각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들 안에 포함된 성분들이 타서 공기 중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 안에 포함된 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타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저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기물과 같은 것들이 먼지로 이동을 하거나 먼지 안에 붙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게 건강에 굉장히 해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고등어를 구운 뒤 오염된 실내 공기를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정화할 수 있을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제품 가동 시 먼지가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공기를 정화했을 때보다 먼지 감소 비율이 다소 떨어져서 안전한 공기를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환기 없이 20분 동안 공기청정기 자체의 힘으로 유해가스의 확산을 저지하고 감소시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VOC라든가 포르말데하이드와 같은 것도 일부 제거 기능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 기능들이 충분하지는 못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나쁜 실내 상태가 형성이 되어질 때는 그 제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환기라는 것을 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건강을 담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유해가스 제거 능력 홍보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제작진은 그 근거를 업체에 물었습니다. 이산화황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거 두 가지 물질은 지금 큰 돈을 들여서 맡겨놓은 상태고요. 피디님하고 인터뷰 이후에 실제로 걸러지는지 안 걸러지는지. 유해가스는 어떤 원리로 제거가 되고 왜 그 효과는 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까? 먼지와 유해가스는 담당하는 필터가 다릅니다. 즉, 필터의 작동 원리와 한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콜 또는 활성탄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숯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다시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 기능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흡착이 되는 냄새는 제거가 되지만은 흡착이 안 되는 냄새는 제거가 안 되는 거죠. 활성탄은 유해가스의 종류 그리고 활성탄 기능과 수명에 따라 성능의 한계가 큽니다. 먼지는 물론 냄새와 유해가스 제거까지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공기청정기. 조리처럼 큰 오염원이 있는 유해가스의 경우 공기청정기뿐 아니라 환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로 냄새를 없앤다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 사셔야 돼요. 그 판을 구워도 냄새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정방이라고 붙여놨고요. 필터가 없는 소형 공기정화기로 가격이 공기청정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크기가 작아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제작진은 매장 직원으로부터 제품의 기술과 성능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공기 중에 그 이미온, 공기 중에 비타민을 좀 빨리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냄새 제거하는 탈취 기능도 들어가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감기를 유발하는 균들을 방류시켜내는 기능을 하고요.
음이온을 발생시켜 각종 유해 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 업체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험 성적서에는 14가지의 유해 물질이 최소 60% 이상, 심지어 암모니아 등 몇몇 물질은 100% 제거한다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성적이 가능할까? 제작진은 해당 제품이 시험을 받았다는 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탈취 효율과 먼지 제거 능력 분석을 공기청정협회 단체 표준 시험 조건에 의거해 의뢰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일부 물질의 탈취 효율은 3%에 불과했고 다른 물질도 20%대에 머물렀습니다. 먼지를 걸러내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는 능력, 그리고 먼지를 일정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면적도 크지 않았습니다. 탈취율은 공기청정협회 규격으로 하였을 때 일부 가스에 대해서는 탈취율이 있었고요. 일부 가스는 좀 생각보다는 탈취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3 정도 나오면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애매하고요. 10이면은 좀 긴가민가 하고요. 업체가 100% 제거됐다고 밝힌 암모니아의 탈취 효율은 10%에 그쳤고 톨루엔도 업체는 최고 95% 제거됐다고 밝혔지만 26%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한 연구원이 진행한 시험에서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시험용 반응기가 20리터 가스백에서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규격은 4m 3승입니다. 의뢰하실 때는 연구 개발용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반응기에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는 안 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조사 발표 성적과 제작진 시험 결과가 크게 다른 이유는 시험 조건이었습니다. 제작진 시험에서는 작은 방 크기에서 진행한 반면 제조사는 1.5리터짜리 페트병 10개 남짓한 공간에서 긴 시간 동안 시험을 한 것입니다. 업체는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서 얻은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시험 기관은 성적서를 통한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넓이의 공간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제품입니까? 어느 넓이 이래서 우리가 판매를 하지 않고요. 장방마다 주세요라고 판매를 해요. 방 하나 정도 커버하는 기계라고 생각하고 이제 홍보하고 판매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장방마다 쓰세요보다는 제가 개발한 동기가 책상 위에 놓고 쓰세요거든요. 공기 정화 제품의 핵심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적용 면적이 물어볼 때마다 바뀝니다.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직 없지는 아직 조금은 있겠죠. 먼지 제거 기능이 그럼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고요.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업체는 신기술을 과장해서 광고하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 잣대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포르말데히드도 챔버에 놓고 종이 한 장만 놔둬도 감소 효과가 있거든요. 거기 흡착 일부가 되고 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가 미미할 때는 이거 놓고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지는 게 참 힘든 얘기죠. 공기청정기가 실내 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맹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최대한 창문을 닫아둔 채 공기청정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좋은 공기청정기를 쓰더라도 실내 오염원을 제거하고 환기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오늘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유익하게 보셨나요?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고발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더욱 똑소리 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기자 리포트.